대장동 특검을 놓고 질의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상설 특검이 놓여 있는데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고 중립적인 상설 특검 도입에 즉각 동의하라.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민주당 특검 도입 제안에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웬 상설 특검이냐. 더는 국민 여론 회피 어렵다는 판단하에 꼼수이다. 일단은 먼저 특검과 상설 특검의 차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특검이 뭔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은 사실은 이제 기존 수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정권을 지나면서 수사기관이 여러 개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하는 게 원칙인데 수사기관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 특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야가 쉽게 하면 그 정치 세력들끼리 이렇게 수사를 합시다라고 입법기관 국회 내에서 합의를 해서 특별히 수사할 사람을 별도로 특별검사를 지정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립적 수사를 하도록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은.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럴 때마다 사실은 원래는 법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따로따로 매번 만드는 게 번거로우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여야가 합의한 대로 그냥 특검을 쉽게 진행하도록 하자라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상설특검인데 사실 상설특검이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상설특검 제도가 이용된 건 한 번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특검이 유일해요. 그 이외의 특검들은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사실 매번 특검에 대해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 간에 그 매우 첨예한 정치적 대립에 의해서 대립 과정에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라든지 수사의 내용이라든지 특검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맞는 정치적으로 타협점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게 더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설특검보다는 그 특검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주 이루어져 왔고 이번 경우에도 상설특검으로 가면 물론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법이 이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야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야당 쪽에서는 현재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보다 타협점 지금 말씀드린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법을 더 만들어서 야당 쪽에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생각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당은 일단 특검보다는 상설특검이고 야당은 이제 특검이라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제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상설특검의 유일한 장점이 시간 전략 아닙니까? 예. 근데 어차피 지금 대선 전에 특검 결과 노는 거 이미 물 건너갔죠. 이제는 이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된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첫째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우리 최서원 씨 국정농단 특검 있죠. 이걸 이게 왜 상설특검 안 하고 별개 법으로 했겠습니까? 상설특검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순실 특검도 이게 별개 법으로 만들었겠죠. 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설특검은 그럼 이게 특검을 임명하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여당 둘, 이미 7명 중에 과반수예요. 이게 공정합니까? 지금 이게 대장동 특검의 핵심이 이재명 후보든 여당인데 지금 이게 같은 당의 차관이든 법원행정처든 전부 이게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공정성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별개 특검, 박영수 특검이 그래가 특검된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상설 특검 했으면 박영수 특검이 특검됩니까? 그때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게 특검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특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변협에서 예를 들어 뭐 2명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아니면 이게 윤석열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해라. 그다음에 대장동 이재명에 대한 특검은 우리가 추천할게. 이런다든지 뭔가 이게 상대가 서로 추천해가 공정성을 기하든지 아니면 이게 변협에 맡기면 변협에는 이사들이 민변되고 여러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름대로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이미 시간적으로
굳이 상설 특검해도 어차피 결과 안 나오니 제대로 된 이게 특검해서 의혹을 풀자. 이게 바로 야당 주장 아닙니까? 이걸 왜 안 받습니까? 네, 이렇게 특검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보고 토론 자신 없냐는데 그동안 경선 토론 16번이나 했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 받고 여러 의혹에 진솔하게 설명하면 토론을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제 대장동 특검을 이재명 후보가 받으면 그때 가서 토론을 하겠다. 사실 토론과 특검을 서로 주고받을 대상이 균형점을 맞느냐. 토론은 어떻게 보면 국민 알 권리잖아요. 뭐 저게 이제 두 개 결부시키는 거는 저는 뭐 그런 문제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이 두려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토론은 홍준표 의원이 최고 대가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토론 한 번만 하면 10분 만에 윤석열 제압한다더니 16번 해가 이게 홍준표가 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게 그렇게 토론 못하는 후보 아닙니다. 다만 토론을 이게 제대로 하려면 뭔가 이게 좀 전제적인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날마다 이게 말 바꾸기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자영업자 총량제 하자. 음식점. 근데 토론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거 안 한다. 또 이렇게 재난지원금 뭐 얼마 주자 했다가 당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찔러보고 안 한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무슨 토론이 됩니까? 저는 지금 이게 얼마든지 토론 아니고도 검증할 방법 많아요. 여러 가지 이번에 3프로 경제TV에서도 두 분이 별도 토론해도 이게 검증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선관위에서 3번 또 의무가 있고요. 저는 뭐 토론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너무 정략적으로 자꾸 자기 토론 자신이 있으니까 윤석열 못할 거 알고 끌어들이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뭐 토론은 3번은 무조건 해야 되고 제 생각에 한 몇 번 정도 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전욱 변호사님과 다른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 법정 토론 3번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그런 사실은 이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일정 정도 동의하는 것이 TV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토론이라는 게 반드시 논리적으로 정말 치밀하고 이런 사람들만 토론을 잘하는 건 아니고 토론을 또 그런 것들과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어쨌든 국민들이 공개 토론이라는 것이 후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래서 후보들 설사 토론에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론에 노출돼서 자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정견을 얘기하고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말을 계속 바꿨으면 그 부분을 공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좀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좀 부적절한 방법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사실 관훈 토론에서 방송기자 토론. 예, 방송기자 네.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개 토론을 정치적 공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합당한 수준의 토론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합당한 수준의 토론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선관위가 주최하는 그 토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론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언론에 노출돼서 특히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토론을 꼭 잘한 후보가 대통령 선거 생각해보면 꼭 됐던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